자, 시작합시다. 네, 70페이지. 자, 닮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가 솔직히 좀 어려워요. 네, 쉬운 단어는 아니야. 네,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면, 보통 여기는 기말고사 범위예요. 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닮음 기본까지, 맨 처음까지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4학년까지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거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 네, 그리고 그 다음 남은 게 다 기말고사 범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애들이 못 봐. 네, 이 닮음이랑 그 뒤에 경우의 수, 확률 요것 때문에. 둘 다 니네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네, 이제 남은 단원들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는 단원이고, 네, 솔직히 여기는 그림에서 이 닮은 모양을 못 찾으면 못 풀어. 안 보이면 시작을 못 해. 네, 자, 보여야지, 몸 모양이 보여야지 뭘 시작을 할 수 있는 단어지여서, 뭐, 비교하시면 그런 거랑 똑같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합동. 합동이 보여야지 뭘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닮음도 닮아 보이는 게 보여야지만 뭘 계산할 수 있다. 근데 합동 찾는 것도 어려웠는데, 닮음 찾는 거는 크기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더 찾기가 힘들어요. 네, 합동보다 찾기가 좀 더 힘들다. 그래서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 보셔야지 좀 눈에 잘 보이고요. 네, 문제를 좀 많이 안 풀어 보시면 솔직히 잘 안 보이고, 네, 그런 단원이어서 좀 어려워합니다. 네, 권수정 학생 오늘 못 온다 그랬고요. 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닮음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사용했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 밑에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20인 거랑, 그 다음에 밑변이 20이고 높이가 10인 거랑, 네. 자, 이런 게 있으면 얘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20이잖아. 그러면 얘 넓이 100이라는 게 보이죠. 근데 얘도 계산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10을 하고 계산해보면 얘도 100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넓이를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같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등호를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등호의 의미는 도형일 때에는 모양이 달라도, 네, 크기가 같으면 우리는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뭐야? 합동을 배웠어요. 그죠? 합동은 뭐야? 모양도 같은데 크기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합동이면 무조건 넓이가 같잖아. 네, 그러니까는 모양도 같고 크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닮음이라고 하는 기호는 이제 이렇게 S자를 눕혀놓은 모양. 자, 여기서도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요건 안 돼요. 네, 요거 안 돼. 네, S자를 눕혀놓은 모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닮음은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 얼굴 보고 너 누구랑 닮았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럼 똑같이 생긴 게 아니잖아. 그러면 합동이라고 얘기했겠지. 네, 자, 얼굴도 똑같고, 네, 크기도 얼굴 크기까지 똑같으면 합동이라고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제 닮았다는 의미 자체가, 네, 모양만 같다. 네, 모양만 비슷하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닮음의 뜻과 성질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합동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 합동이랑 거의 비슷하고, 외워야 될 부분도 네,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닮음을 먼저 읽고 가면,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축소했다. 그러니까 닮음이 하는 역할이 이건 거야. 모양은 똑같은데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 요만한 것도 있지만 정삼각형이 뭐 요만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원도 당연히 요만한 원이 있고 요만한 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확대 축소를 한다. 그럼 이게 이제 평상시에 어디에 사용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잴 수 없는 거를 재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닮음이야. 예를 들어서 산의 높이를 재고 싶어. 뭐 어떻게 재? 그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산이 이렇게 있다면, 네,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요만한 삼각형이랑 네, 우리가 잴 수 있었던 거는 뭐 요 길이 정도는 잴 수 있었다. 네, 요걸 잴 수 있으니까 닮음이라면 요 길이가 길이비가 똑같으면 닮음이면 요 길이의 길이비도 똑같을 거다
라는 걸 이용해서 뭐 이런 거 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활용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 자, 길이를 잴 때, 큰 거를 잴 수 없을 때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닮음과 합동의 차이는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크기와 상관없이 모양이 서로 같은 도요. 크기 모양이 같은 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닮은 도형은 서로 닮은 관계인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기호로 쓸 때에는 S자를 눕혀놓은 요 모양으로 쓴다. 자, 합동은 뭐 이렇게 했던 거 뭐 차이 없죠. 합동도 그 얘기를 했어요.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똑같았어야 됐어요.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는 합동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똑같은 모양이어도 얘가 A, B, C고 얘가 D, E, F였으면 꼭 기호를 쓸 때 A를 먼저 썼으면 꼭 그 옆에도 D를 무조건 먼저 썼어야 돼. 예를 들어 얘가 E를 먼저 쓰면 틀린 거야. 기호로 쓸 때. 합동일 때 그렇게 배웠어요. 1학년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네, 자 아시겠죠? 꼭 대응점을 맞춰서 써야 된다. 그걸 틀리면 기호로 쓰는 건 틀린 거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게 대응점. 변이 같으면 대응변이 대응하고 이렇게 서로 대응하고 있다. 그 다음에 대응각도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써줘야 된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자, 그림을 볼 때에는 그림을 보고 푸는 게 아니고요. 합동 기호가 써 있다면 대응점을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A랑 D가 대응점이다. B랑 C가 BC랑 EF가 대응변이다. 이렇게 확인해야 돼. 각 B랑 각 E가 대응각이다. 이렇게. 이런 걸 이 기호로만 확인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대응점을 맞춰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에는 그림 보고 푼다기보다는 이 기호를 보고 푼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근데 그걸 잘 안 해. 얘네들이. 그림 보기가 편하니까. 네, 그래서 보통 그림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아. 각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 얘도 여기서 보면은 보이겠지만 얘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솔직히. 각이 뭐 이렇게 달라 보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똑바로 돼 있으면 당연히 보이지만 얘를 뒤집어 놓으면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림을 겹쳐 놓으면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보고 찾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없으면은 그림으로 찾아야죠. 네. 이게 있다면 이렇게 찾으라. 닮음이 있다면 그렇게 찾으셔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아래 삼각형 ABC랑 DEF가 있어. 근데 두 삼각형의 사이 관계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그랬으니까 방금 전에 했던 삼각형 ABC랑 삼각형 DEF 꼭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꼭 A를 먼저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답지에는 A를 먼저 써 있어. 왜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쓰는 게 편하니까.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 삼각형 BCA라고 읽었다면 앞에 거를 뒤에 것도 EFD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야. 틀린 건 아니야. 네,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답이나 그런 걸 확인할 때 불편할 뿐이지. 네, 답에는 이렇게 안 써 있을 거거든. 네, 그래서 틀린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A의 대응점이 뭐냐 그랬으니까 얘죠. 점 D. 선분 AB의 대응변이 뭐냐 그럼 얘죠. 네, 그림에서 얘는 똑같이 돼 있으니까 그냥 그림으로 확인하시는 게 편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각 C의 대응각이 뭐냐 그러면 각 F.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네, 사각형도 마찬가지다. 네, 대응변, 대응각, 대응점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자, 평면도형에서 닮음의 성질을 알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대응각에 대해서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같은 위치가 뭐냐 그것만 확인하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변의 길이의 비니까 비리의 비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아직 이런 대각선의 길이는 모르거든요. 이런 것들은 3학년 때 배우면 루트 이런 걸 배워야 돼.
근데 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여기가 4칸이라는 건 보이죠? 자, 여기는 지금 몇 칸이에요? 8칸이라는 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길이의 b가 지금 4대 8인 거야. 근데 우린 4대 8로 안 쓰죠? b라고 얘기하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약분해서 써야 되는 거죠. 4로 나눠서. 네, 약분이 되는지 확인해서 1대 2라고 쓰겠죠. 그러면 얘가 1대 2라는 걸 확인이 됐다면 얘가 닮음일 때 요거랑 요거의 길이도 2배 차이 나야 되는 거야. 얘랑 얘도 길이는 몰라도 2배 차이 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한 변의 길이 비만 알고 있어도 닮음이라면 다른 변의 길이도 다 일정하다. 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항상 닮음인 게 뭐냐? 그러면 항상 닮음인 거는 당연히 원. 또 뭐 있겠어? 입체로 생각하면 구. 이런 건 무조건 닮음이야. 자, 원이 닮음이면 반원도 닮음이야. 그죠? 네, 구가 닮음이면 반구도 닮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도형 배운 것 중에서 정자 붙어 있는 애들 있죠? 정삼각형, 뭐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애들. 걔네들 다 닮음이에요. 걔네들은 정자 붙어 있는 애들은 특징이 뭐야? 정이 붙으려면 가게 크기가 다 같다라는 게 정이야. 그러니까는 몇 각형이든 정이 붙었다는 얘기는 모든 가게 크기가 다 같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닮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될 건 이 사각형. 사각형에서 이렇게 반 자르면 요 도형의 이름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자, 얘만 따로 좀 외워주셔야 돼요. 네. 정사각형 반 자른 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무조건 닮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원구 정다각형 뭐 이런 거 못 외우진 않잖아요, 솔직히. 네, 그건 다 알고 있을 거고, 네, 직각 이등변 삼각형만 따로 외우셔라. 그래서 저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제 2-1번으로 가볼까요? 자, 2-1번에서도 닮음이라고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변의 길이가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얘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4의 비를 가질 거야. 그죠? 네, 6대 8이니까. 그러면 얘도 3대 4의 비를 가져야 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EF예요. 요걸 X라고 이렇게 둔다면 그러면 3대 4는 9대 X 이렇게 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비례식으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3X는 36이니까 X는 12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식은 이렇게 쓰는 거고 계산을 할 때는 더 쉽게 보여요. 왜냐면 얘가 지금 몇 배 차이 나는 게 보여. 3대 4라고 그랬는데 3배 차이 나죠. 그러면 B가 일정해야 되니까 얘도 3배 차이 나야 돼. 곱하기 3하면 X가 10이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어. B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3대 4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1대 3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얘가 1대 3이면 얘도 1대 3이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식을 쓸 때 이렇게 써야죠. 대응 변끼리의 B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대 4는 9대 X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A 뭐 여기 메모에 보셔야 돼. A, B의 대응변이 D2니까 A, B 대 D2가 6대 8이어서 3대 4다. 뭐 요거 쓰란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EF를 구해라. 그래서 방금 요거 계산한 게 EF니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BC 대 EF도 3대 4다. 자, 그래서 BC가 9니까 9를 대입했고 계산을 한 게 여기 EF가 지금 X인 거죠. 여기 36이고 나누기 2에서 10이다. 이렇게. 괜찮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똑같은 모양만 이제 찾으시면 돼요. 각 B의 크기가 뭐냐 그랬는데 각 B는 얘랑 되는 각이죠? 네. 그러니까 70도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각 B랑 각이가 같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입체도형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입체도형도 아까 얘기했어요. 정자 붙어 있는 거는 다 닮음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자 붙어 있는 거 근데 몇 개 없거든요. 입체에서는. 정삼각형이래. 정사면체. 네.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날까요? 정사면체, 그 다음에 정육면체, 그 다음에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것만 정자가 붙어. 이거 말고는 정자 안 붙어. 알고 있어요? 기억나요? 네. 입체도형일 땐 그것만 닮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구가 닮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자는 반구도 닮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호는 부채꼴은 닮음 아니에요. 부채꼴 이런 거. 왜냐면 요 가게 크기가 다를 수 있어서 부채꼴은 가게 크기가 다르면 이런 모양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모양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모양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닮음이 될 수 없어요. 부채꼴은 가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중심 가게 크기가.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닮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4대3으로 보이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4대3일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CF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CF가 X면 그러면 4대3은 네, 지금 X 대 10. 자,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돼서 X의 값이 내항끼리 곱하면 3X고 외항끼리 곱하면 40이니까 네, X는 3분의 4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여도 아까 평면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푸는 방식은.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써야 되면 2-F-. 자, 요거랑 8대6이어서 4대3이다. 그래서 얘가 요 얘기죠. 네, 3번이. 1번을 안 했네요. BEFC 정면에 있는 사각형이랑 네, 지금 면 B-E-F-C-랑 대응하는 면이다. 네, 이 얘기까지 나왔네요. 뭐 여기까지도 문제 될 건 없죠 아직. 네, 뭐 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얘는 문제집이 쉬워서 친절하게 똑같이 옆에다 놔뒀죠. 네. 근데 다른 문제들은 안 그래요. 네. 얘를 무조건 돌려놓을 거야. 네, 자, 도형을. 그래서 그거 보고 찾는 거니까, 네, 나중에 이거 한 다음에 제가 또 프린트로 또 풀 거니까, 네,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76까지 잠깐 풀어보고 그 다음도 설명할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넓이비와 부피비,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건, 닮음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길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은비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길이비를 구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넓이비도 있고 부피비도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뭘로 생각하면 좀 쉽냐면 단위로 생각하시는 게 쉬워요. 길이는 예를 들어 우리가 센티미터 이렇게 쓰죠. 근데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단위를 쓰고요.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단위를 쓴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닮은비가 예를 들어 2대3이다. 자, 한마디로 길이비가 2대3인 거야. 그럼 넓이비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얘가 보면 차이가 뭐예요? 제곱이 붙었잖아요. 그냥 얘 제곱하는 거야. 그럼 이게 넓이비인 거야. 그 도형에.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세제곱을 하는 거야. 얘 세제곱하면 뭐야? 8대 27이죠. 이게 부피비인 거야. 어렵지 않죠? 네. 단위로 생각하시면은 쉽게 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길이비를 이용해서 넓이비랑 부피비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형이 있으면 이게 1대2라는 게 보이니까, 예, 넓이의 비는 1대4고, 네, 그 다음에 얘는 입체 도형이 아니니까 부피를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입체 도형이었다면 부피비도 구할 수가 있었겠죠. 세제곱을 해줘서. 자, 그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얘를 봤을 때 닮은비가 뭐냐? 그러면 얘랑 얘죠. 8대6이니까 네, 4대3이다. 자, 그럼 넓이비는 뭐냐? 그럼 얘 제곱한 거니까 4의 제곱 대 3의 제곱이어서
네, 16대 9가 넓이 B가 된다. 밑에 2-1번도 길이 B는 2대 5죠? 자, 둘레 길이 B잖아요. 얘도 닮은 B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2대 5예요. 네. 얘도 길이잖아, 둘레도. 자, 그래서 똑같은 2대 5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넓이 B는 그러면 얘 제곱한 거니까 2의 제곱이랑 5의 제곱이었겠죠? 그러니까 4대 25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죠. 수박이 요만한 수박이 있고 요만한 수박이 있잖아요. 별 차이 안 나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양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9라고 생각한다면 길이비가 2대 5였어. 근데 부피비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8대 뭐가 되는 거야? 얘 세제곱하면 뭐야? 125야.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양이 이렇게 부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때문에 큰 거의 가격이 네, 지금 훨씬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물건을 살 때는 많이 차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큰 거 사는 게 이득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은 생각하기가 좀 편하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건널비비, 부피비 이렇게 나왔는데 건널비비라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넓이비를 생각하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넓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할 얘기는 없고요. 그냥 바로 문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닮은 비가 6대 10이죠. 약분해서 3대 5가 네, 답이 될 거고요. 부피비는 그럼 얘 세제곱하니까 3의 세제곱 대 5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은 27이고 5의 세제곱이 125예요. 네. 그래서 27대 125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9도 나왔어요. 반지름의 길이 B가 2대 3이래요. 네, 그러니까 닮은 B가 2대 3이죠. 건널비 B는 제곱하는 거니까 4대 9고요. 부피 B는 세제곱하는 거니까 지금 8대 27이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 모양보다 많이 나오는 모양들이 있어요. 평면일 때에는 관형 모양. 네, 평면일 때는 이 모양이 좀 자주 나와요. 자, 이 모양이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요 길이를 내가 1이라고 했다. 그러면 요 길이가 뭐 예를 들어 2다. 이 폭이 얘도 2야. 이렇게 폭을 정했어. 그러면은 얘 길이 B는 닮음인 게 이 조그만 원이랑 중간 원이랑 큰 원이죠? 그러니까 1대 3대 5여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여요? 자, 그렇게 보여? 1대 3대 5. 제일 작은 게 1이고 두 번째가 여기까지니까 1 더하기 2여서 3이고 제일 긴 반지름은 여기까지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2여서 5고.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얘 넓이 B는 뭐냐? 그러면 이 넓이 B란 얘기는 이 작은 원이랑 중간 원이랑 큰 원의 넓이 B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1대 9대 25라고 쓸 수 있어. 이해되시죠, 여기도? 자, 근데 물어보는 건 그걸 물어보지 않고 요걸 물어봐요. 그러면 얘 넓이 B는 몇이겠냐? 아니면 얘 넓이 B는 몇이겠냐? 요걸 물어본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 B를 구하고 싶으면 큰 중간원에서 작은 원을 빼야지. 요 원에서 요 원을 빼야지 테두리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9에서 1을 뺀 요 넓이 B는 8이야. 그렇게 이해될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초록색으로 했던 요 넓이 B는 전체에서 중간원을 빼야지. 그러니까 25에서 9를 뺀 거야.
그러니까 얘 넓이 b는 지금 16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넓이 b는 부분별로 보면 1대 8대 16인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입체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입체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옆에다 그리면 이런 원뿔이 있어. 자, 1대 2대 3이야. 이렇게 같다고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얘가 1대 2대 3이야.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요 부분의 넓이비랑 요 부분의 넓이래 부피비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피비는 세제곱을 한 거니까 1대 지금 8대 27이었을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양은 맨 위에 있는 원뿔이고 얘는 중간 크기의 원뿔이고 얘는 제일 큰 크기의 원뿔이 빈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8 빼기 1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피비가 7이야. 얘는 8을 빼야 되겠지. 요걸 통째로 빼야지. 그러니까 얘의 부피비는 19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거랑 요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것만 좀 구분을 해주시면은 부피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그게 좀 중요한 얘기여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와 있는 거에서 네, 우선은 아직도 없네요. 네, 80페이지까지 또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제 오늘 수업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닮음 조건. 네.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합동에서도 합동 조건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동 조건은 뭐가 있었냐면 SSS 합동, 그 다음에 SAS 합동, 그 다음에 ASA 합동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닮음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닮음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SSS 닮음, 그러니까 SAS 닮음, AA 닮음.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합동에서의 S는 변이잖아요. 네, 그래서 변의 세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은 SSS 합동이었는데 닮음은 S가 변이긴 하지만 변의 길이 비예요. 네,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길이 비만 같으면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 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그 다음에 A는 똑같아요. 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닮음은 기본적으로 각이 같은 건 다 닮음이에요. 도형에서. 네, 각이 같으면. 그러니까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사용되냐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첫 번째로 니네들이 도형을 봤을 때 무슨 닮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건 AA 닮음이야. 이게 제일 찾기가 쉬워. 각 두 개가 같으면 자동적으로 삼각형이니까 다른 각 하나가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두 개 같은 걸 찾는 게 가장 쉽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의 닮음인 게 확인되면 다른 변의 길이들이 다 B가 똑같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아까 전처럼 비례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AA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 무조건 SA, S 닮음이야. 네, 그러니까 AA가 안 보이면 SA, S를 찾아야 돼. SSS 닮음은 거의 안 나와요. 네, 나올 일이 없어. 여러분도 방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보셨겠지만 변의 길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지 각의 크기 구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건 이미 닮음이란 얘기인데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SSS 닮음이란 얘기는 변의 길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문제 자체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설명할 때나 그런 거에만 나오게 될 거고 두 가지로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AA. 그 다음에 안 보이면 SAS. 근데 SAS가 좀 어려워. 이게 잘 안 보여. 네, SAS가. 그래서 요걸 잘 하셔야지 이제 닮음을 조금 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SSS는 세 변의 길이비가 다 똑같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2대 3이면 얘도 2대 3이고 얘도 b가 2대 3인 거야. 이렇게 되면은 SSS 닮음. 그 다음에 SAS 닮음은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끼인 각이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두 변의 길이비 확인한 다음에 같은 끼어 있는 각까지 똑같으면 SAS 닮음이다. 근데 요거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AA 닮음은 각 두 개만 아무거나 똑같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AA 닮음이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번을 다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얘랑 얘랑 대응변을 먼저 보는 거죠. 보니까 1대2라는 게 보이죠? 얘랑 얘도 대응변을 보는 거니까 1대2라는 게 보이고 얘도 1대2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SSS 닮음이다. 길이비가 다 1대2여서 닮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옆에 있는 거는 자, 보시면은 70도가 여기 똑같은 게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길이비를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24대 10이잖아. 2대 1이죠? 근데 여기도 18대 9니까 얘도 2대 1이죠? 그러니까, 네. 중심각이랑, 아니, 꼭 각의 크기랑 양옆에 있는 B가 2대 1로 똑같다. 그래서 얘는 SAS 닮음이다. A, B, C로 썼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A부터 시작했으니까 D부터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길이비가 12인 걸 썼으니까 그거의 대응변이 24를 써야 되는 거니까 DEF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를. 자, 길이비 2대1이고 각은 70도. 뭐 여기는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얘가 70이고 50이면 두 개 더하니까 120이니까 여기가 60이라는 게 보이죠? 얘도 이렇게 두 개 더해보면 여기가 70이라는 게 보여요. 세 가지 크기가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는 AA 닮음이 되겠죠. 자, ABC로 또 읽었어요. 70, 50, 60으로 읽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70, 50, 60인 DEF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순서 맞춰서 쓰는 게 중요해요. 알파벳 순서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네, 여러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쓸 수 있냐. 자,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갈게요. 요런 게 좀 중요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에 대한 게 같다는 건 그림이 없죠. 네, 그러니까 각이 같은 건 확인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는 AA 닮음이나 SAS 닮음은 될 수가 없어요. A가 없으니까요. 그죠? 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얘는 세 변의 길이비가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하실 때에는 자, 순서를 좀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짧은 거, 중간 길이, 제일 긴 길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신다면 그러면은 여기서도 제일 짧은 거, 중간 길이, 제일 긴 게 보이겠죠. 제일 긴 걸 B를 보니까 12대 18이어서 2대 3이라는 게 보여요. 그럼 제일 짧은 것도 보니까 2대 3이라는 게 보이죠. 중간 길이도 보니까 2대 3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삼각형 ABC랑 네, 삼각형 DAC가 네, SSS 닮음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방식. 다음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걸로 가보면 4-1번의 1번은 여기가 90도라는 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25도니까 삼각형 다 합치면 180도 돼야 돼서 여기도 65라는 게 되죠.
자, 그냥 봐도 90도랑 65가 있으니까 AA 닮음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 ABC 이거랑 삼각형 보시면 ABC로 읽었어요. 25, 65, 90 이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25, 65, 90이니 EDC 이게 AA 닮음.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얘랑 닮음처럼은 보이죠? 네, 닮음처럼 보이는 게 먼저 중요한 거고 무슨 닮음이냐 얘기하고 싶은데 각에 대한 게 없죠. 하지만 얘가 우리는 1학년 때 막곡지각이라고 배웠어요. 막곡지각 기억나요? 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은 각이 같다는 걸 알아. 그리고 얘랑 대응변이 얘여서 2대1이 보여야 되고 여기도 얘랑 얘가 2대1이 보이니까 얘는 SAS 닮은 거죠. 그래서 삼각형 CD라고 내가 읽었다면 그러면 삼각형 CBA랑 네, SAS 닮음이다. 다들 보이시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 자, 이게 4-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4-2번도 해야 되겠다. 자, 4-2번에 1번만 다시 할게요. 4-1번에 1번을 보시면, 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가게 크기가 같다는 게 나왔어요. 나와라. 자, 여기가 75도고, 자, 여기도 75도죠. 근데 우리는 얘네 가게 크기가 같으면 이거 평행하다는 거 기억나요? 기억해요? 진짜죠? 네, 자, 이거 동의가게 크기가 같은 거. 동의가 같다 기억해요? 자, 그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평행한 거야. 그러면 얘도 얘랑 동의가 크기가 같으니까 각이 몇 도인지 몰라도 똑같은 각이라는 건 아는 거야. 평행하다는 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AD랑 ABC가 AA 닮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삼각형 AD랑 삼각형 ABC가 AA 닮음.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누가 봐도 길이는 없잖아요? 네, 길이가 없으니까 AA 닮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길이 주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된다. 옆에 있는 2번은 4-1번이랑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이게 무슨 닮음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배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을 푸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배웠어. 자, 닮음이라 어떤 닮음이 있는지도. 그럼 얘를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삼각형이 얘 같은 경우는 근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두 개가 그냥 보이잖아. 삼각형 딸랑 두 개뿐이 없잖아. 걔가 비슷해 보이기도 하잖아. 네, 그러니까 걔가 닮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확인하실 때에는 둘 중에 큰 거나 작은 것 중에 하나를 모양을 이렇게 맞춰서 그리는 거야. 저는 A, B, E를 띄어서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 여기가 2고 여기가 D가 된 거죠. 그럼 위치에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점이잖아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6이어서 2대1이 보이고 여기가 지금 나타내는 게 뭔지 모르죠? 여기도 뭔지 모르니까 얘는 SAS 닮음이 될 수는 없네요. 길이를 모르잖아요. 옆에는. 자,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거죠. A 각이 둘 다 있어. 네. 그러니까 각 하나는 몇 도인지 몰라도 알고 있는 거고 점도 여기 있는데 여기도 얘가 점이 있죠. 그러니까 A의 닮음이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방금 2대1이라며. 그럼 얘도 2대1이어야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0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6이면 자동적으로 얘는 1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다. 옆에 있는 얘도 같이 볼게요. 자, 우선은 삼각형은 딸랑 두 개 보여요. 얘랑 조그만 거.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조그만 걸 제가 띄어내서 네, A, B, C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C의 각은 똑같으니까 이 자리가 C죠.
네, 그리고 지금 나타낸 거 보면은 큰 각이 2니까 여기가 2예요. 그리고 여기가 자동적으로 D가 되겠죠. 자, 그럼 길이가 여기가 4고 여기가 X. 자,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한 게 또 길이가 여기 3이라고도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가게 크기가 같은 게 하나뿐이 안 보이죠, 지금. 얘랑 아직 같은지 모르잖아요. 네. C만 지금 같다는 것만 보이는 거고. 자, 그럼 B를 봐야 되는 거죠. A의 닮음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SAS를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 보니까 9랑 3이니까 3대 1이라는 게 보이네요. 근데 여기는 10이고 여기도 4니까 여기도 3대 1이라는 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가격 크기가 같다. 그래서 SAS 닮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3대 1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얘도 3대 1이겠죠. X가 2예요. 비례식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이죠? 식을 쓰시려면 당연히 3대 1은 6대 X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확인이 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모양을 계속 찾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 1학기 때는 뭐 방식을 하나 알면 그냥 보면 되는데 얘는 그림이 다 다른 거지. 네. 똑같은 그림은 나오지 않아. 아무것도. 계속 다른 그림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풀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그림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는 계속 풀어봐야지 비슷한 모양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닮음은 무조건 많이 푸는 게 무조건 잘해요. 네, 눈에 익거든 그 그림이. 그래야지 보이거든. 그러니까는 많이 푸는 게 무조건 잘 풉니다. 네, 여기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풀 게 겁나게 많네요. 다 풀어야 되는데 87까지 하기에는 좀 많죠. 네, 내용이 어디까지 할까? 85? 하나, 둘, 셋. 85까지만 낼게요, 오늘은. 네. 과제는 85까지 해서 거기까지 좀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